바둑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4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보내드립니다. 도움 말씀에 백성호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때 예선에서는 신사는 62명, 숙녀는 50명, 총 112명이 참가했는데요. 역대 최다 인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시니어 기사들 같은 경우나 여러 기사들은 이 지지옥션이 언제 개최되나 항상 그것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꿈의 기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둑 팬들뿐만 아니라 기사들로 기다린 이 대회 어떤 대회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아마 연승 대항전과 프로 연승 대항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마는 신사, 숙녀 각각 7명씩입니다. 네, 프로는 신사는 12명, 숙녀는 12명으로 연성 대항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 초읽기는 40초 5회입니다. 예선은 2020년 7월 1일과 2일 양일간 열렸고요. 심사팀은 A조와 B조 각각 나뉘어서 열립니다. 네, 숙녀팀은 50명이 참가해서 8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대국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예선을 처음으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지지옥션배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본선전도 재미가 있지만 어떻게 해서 또 본선에 올라가는지 그 과정을 보는 것도 좋은 이벤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박지현 선수와 강다정 선수의 대국 함께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예선 결승이 열리고 있는 한국기원 대국장의 모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지현 선수와 강다정 선수의 대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선수가 강다정 선수의 상대인 박지현 선수고요. 강다정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초읽기는 40초 5회입니다. 강다정 3단, 이제 흑번으로 대국이 시작되었는데요. 박지현 5단은 랭킹 9위고요. 강다정 2단은 랭킹이 22위인데 상대 전적이 강다정 선수 쪽이 2승 1패로 앞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이 성적을 많이 낸다고 해서 상대 전적도 높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마 강다정 선수에게는 박지현 선수가 좀 만만해 보일지도 모르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박지현 선수는 랭킹은 높지만 강다정 선수가 좀 어려운 상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두 기사 모두 힘이 좋은 바둑인데요. 후반에 끈기가 좋기 때문에 초반에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뭐 최근 유행하는 AI 보석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예전 고전 보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100이 걸쳐간 수로는 최근에는 3, 4안 들어간 것이 거의 정석화되었는데요. 예,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두고 나서 다음에 이쪽을 붙여간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또 정석의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두 기사는 1991년생으로 동갑내기 기사인데요. 박지현 5단은 입단을 일찍 했어요. 2006년에 예, 그렇죠. 입단을 했는데 네, 그 이후로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지연 오다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박지연 하면은 봐도 잘 두는 기사 이렇게 알고 있죠. 아주 그렇습니다. 유명한 기사입니다. 네. 예전 삼성화재배 본선도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당시 32강이었죠. 4인 리그에서 중국의 토사시 선수에게 승리를 하면서 16강에 진출했었죠. 그렇습니다. 그 토자시 구단이 그 당시 박지영 오단에게 패하면서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근데 그 기사가 세계대회 우승까지 했으니까 오, 박지현 선수로서는 세계대회 우승자를 꺾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실력이 있는 기사입니다. 두 기사는 지금 여류 바둑 리그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박지연 5단은 서귀포 72 2주전이고요. 강다정 2단은 보령머드 2주전입니다. 네. 지금 이쪽으로 내려온 수는 이쪽으로 입구 둘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입고, 네, 이제 건너가고, 네, 한번 밀어놓고 나서, 네, 올 때, 뭐, 3, 3월 들어가거나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래쯤 내려오게 되면은, 네, 지금은 2점을 살려야겠고요. 지금 나오는 것도 한 가지 정석의 모양입니다. 네, 단수는 쳐두고, 늘을 때, 따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밑으로 빠지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의 모양은 이제는 백이 여기를 이어두던가 아니면 그냥 이쪽으로 빠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따는 것은, 이렇게 따는 것은 이 구자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돌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두면 이걸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으로 따내는 것은 안 좋습니다. 반드시 빠져야 됩니다. 따내기 쉽지만 지금 형태는 백이 빠지는 것이 정수겠네요. 네. 여기서 궁금한 점이요. 흙이 양단수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두는 것이 정수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이쪽으로 단수를 치게 되는데 양단수 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양단수를 치고 나올 때 놓고 올 때 한 번 더 가고 나올 때 이렇게 따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쪽으로 두는 것이 보통이죠.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한 7번 정도 있으면 아까처럼 두는 것은 한 2-3번? 그 정도입니다. 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양단 치기 쉽지만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안 하는 것이 보통이죠. 네. 근데 그렇게 둔 바둑도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이상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취향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어야겠죠. 네. 바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제 흙은 이쪽으로 밀어서 싸우는 것이 있고 최근의 추세는 또 이쪽으로 이 구자를 두게 됩니다. 조금 느슨한 것 같은데 괜찮은 수인가요? 네. 그러니까 최근 추세는 구자를 두는데 예전에는 보통 다 밀어왔어요. 밀면은 나를자로 호구되는 곳으로 한 칸 뛰는 그런 모습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밀면은 이쪽으로 두는 것이 이제 보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는 이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여기에 들여다보는 수를 완화시키겠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느림의 미학이 느껴지는 입구자 한 수네요. 보통 생각도 안 하고 밀거든요. 네. 역시 집착하게 입구자로 행마합니다. 여기서는 보통 한 칸을 뛰어나와죠. 네, 그쪽으로 한 칸을 뛰어나옵니다. 미는 것은 백도 한 칸 뜬 행마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실전처럼 입구자 하는 것이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지금 그쪽으로 붙이는 수가 바로 급소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이 수를 강요시키는 겁니다. 이걸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교환이 흙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다라는 그렇죠. 뜻이죠. 이거를 교환을 안 하고 그냥 늘게 되면은 이것은 끼우는 수로 죽어버리죠. 환격이네요. 네, 환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교환해주고 늘든지 한 칸 뛰든지 아니면 젖히든지 어떤 액션을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백이 찝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찝는 교환이 흙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교환인 네, 거군요. 흙은 이득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찝는 수는 절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흙도 지금은 가만히 꽉 있는 것이 보통이고, 네, 여기서 그냥 백에 두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느는 수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젖히고 놓고 이렇게 느는 수도 있습니다. 이건 깨끗합니다. 집이 있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볍게 두려고 이렇게 한 칸 뛰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는 잘 안 쓰여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이는 수는 젖히는 수냐, 느는 수냐. 이 둘 중에 한 가지 쓰이죠.
느는 수와 젖히는 수는 뭐 굳이 어느 쪽을 더 많이 쓰느냐 하면은 지금 젖히는 것이 10번 두면은 6번은 젖히고 네. 지금 한 3번은 늘고요. 네. 나머지 한 번은 다른 쪽으로 또 두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젖힌 수가 가장 빈도수가 많은 수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두지 않고 저렇게 뒀기 때문에 그 수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네. 네. 늘고 이제 한 번 더 미는 데까지는 급소입니다. 반대로 백이 밀면 백의 힘이 좋아지죠. 예,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한 칸 뛰는 수와 느는 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느는 게 정수입니다. 한 칸 뛰는 건 왜 안 좋은가요? 이렇게 한 칸을 뛰게 되면요. 근거가 너무 없어져요. 어떤 근거가 없어지느냐. 끼우면은 받고 놓으면은 이렇게 있는 모양이 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쪽을 끼우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집 모양이 없어지네요. 네, 이걸 당장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뛰어나오면은 이 돌돌이 상당히 뭉친 꼴이 돼 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한 칸 뛰는 수도 있기는 있지만 지금처럼 느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음에 흙은 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한 칸을 뛰는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두는 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도. 넓게 벌리는 네. 수요. 이것은 우변을 좀 지키자는 의미가 있고 이것은 우변을 지킴과 동시에 이것도 아직까지 네, 공격권 내에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를 두는 것은 강다현 선수가 이 힘바둑이다, 전투바둑이다 하는 것을 네, 암시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네요. 네. 두 기사 모두 두 턴을 중시하는 기풍으로 전투에서 힘을 발휘하는 스타일인데요. 네. 초반부터 불을 뿜고 있습니다. 사선으로 두었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 우변 쪽은 완벽한 흙의 집인가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모양도 나중에 둔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맛이 좀 있죠. 여기도 맛이 있고 여기도 맛이 있고 요 두 군데 맛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붙이는 맛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이렇게 푹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수는 좀 조금 심하긴 심합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간다 해도 이게 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모양이 완벽한 집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뭐 이 정도면은 한 70%는 그래도 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30%는 깰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방금 백이 한 칸 뛴 수는 어떻습니까? 네, 아주 좋은 수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쪽을 하나 지켜가지고 먼저 이쪽을 와서 끊는 수를 노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밖에 해놓고 이렇게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상대방이 밀고 나오거나 이쪽으로 나왔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 지켜서 싸우면서 건설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지금처럼 그렇게 한 칸 뛰는 것도 뭐 유장한 한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으로서는 상변 쪽에 벌려둬야겠죠. 네, 다음 흙이 손을 빼게 되면 전체가 금방 이제는 없기 괴롭습니다. 때문에요. 네. 약간 넓은 것 같기도 한데 괜찮습니까? 네, 그 정도는 둬야 됩니다. 네.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여기 오는 수가 기분 나쁘죠. 나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이 모양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두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훗날 이 수를 계속 노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 침투하는 수단을 지금 이수 이 세 가지 침투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흙이 손을 빼기는 어렵겠네요. 근데 보통은 하나 받아주는 것이 보통이죠. 뭐 이 구자를 붙이고 늘 때 한 칸 정도 띄워두면 제일 보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역시 지켜주네요. 네, 지금처럼 이 글자를 붙이고 이제 백은 들어야겠죠. 호구되는 곳이 급설하고 네, 그렇죠. 이때는 이렇게 한 칸 띄워두면 제일 보통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두지 않고 네. 그냥 더 큰 자리가 손을 빼고 싶으면은 사실 손 빼고 싶어요. 네, 이쪽을 젖혀놓고 손 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젖혀놓고 손 빼게 되면 여기 침입수는 없는데 이 수가 악수여서 여기 기회의 수단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네. 만약에 젖히지 않는다면 백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일단은 손을 대는지 안 대는지를 봐야 됩니다. 손을 대면은 이제는 보통 그냥 들어갈래? 이렇게 들어가면은 잘 잡을 수는 그 없습니다. 자리가 급소군요. 네, 그래서 이것이 기분 나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약간 띄워주면 제일 보통이죠. 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받게 되면은 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하변 쪽도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강다정 선수가 과감하게 손을 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욕심이 많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네. 들어가네요. 네. 거기는 너무 눈에 보이는 곳이에요. 백이 화를 좀 내는데요. 네. 지금 손을 빼면은 거기는 당연하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뺐다는 얘기는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강다정 선수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흙이 빈 삼각 두는 거는 무리일까요? 그렇게 두고 싶은 생각은 좀 안 들어요. 모양이 예쁘지가 네, 모양이 않죠. 나쁘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쪽으로 밀어두거나 아니면은 이쪽으로 두는 수는 있는데 이쪽으로 두는 수는 여기 끊어갈 때가 좀 아픕니다. 여기 끊어갈 때가. 그럼 이 두 점이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단수 치고 뭐라도 잡기 힘든 형태인가요? 단도 치고 나오고 이쪽으로 치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치거나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번 밀거나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 모양은 여기를 끊어 가지고 놓고 초고 놓고 단도 치게 되면요. 흙 모양이 너무 네, 안 이런 좋네요. 모양이 되면은 지금 이 모양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지금처럼 둔 것은 아마 안 건너보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강력하게 대처하기에는 끊긴 약점이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역시 양보합니다. 네, 그 거기도 수까지 됩니까? 네, 그렇죠. 손 빼게 되면 끊어가게 되면 다음에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백도 상당한 정가를 올린 것 예, 같은데요. 이러고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흙은 상대에게 실리는 빼앗겼지만 네, 중앙의 두터움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백이 흙을 공격하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흙도 중앙이 두터워지면은 중앙에서 흘러나온 백도를 오히려 역으로 공격한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진행이 네, 궁금한데요. 일단은 2단에서 물어보겠죠. 방금 등수는 백에게 어느 쪽으로 받을 건지를 물어본 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단도 치고 있는 데까지는 절대인데 이때 백이 어느 쪽으로 두겠습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집으로는 방금처럼 잡아야겠죠. 네, 이쪽으로 있는다면은 이 입구자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 모양이 자체에서 네, 후수 두 집을 낼 수도 있고 선수 한 집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처럼 잡게 되면은 훗날 이쪽에 구자가 오는 날이면 단도치가 빠지는 수가 있어서 여기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백이 지금처럼 있는 것보다 한 점을 잡는 것보다는 이 반대쪽을 있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욕심을 좀 냈습니다. 박지현 선수. 그것은 나는 지금 상변의 흑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젖힌 수가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백이 방금 잡은 수로 이어져 있다면 좀 더 백이 튼튼한 느낌이 들겠어요. 예, 그렇죠. 네, 한 칸을 띄어서 계속해서 공격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네, 흑도 네, 한 칸을 띄어 나오면은 네, 그렇죠. 지금처럼 한 칸 띄어 나오면은 흑도 뭐 쉽게 공격당할 도는 아니고 이 좌상귀의 모양이 나중에
이 단수를 치고 이런 데 붙이는 등등의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수를 치고 놓을 때 이런 식으로 붙이는 등등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흙도 일방적으로 쫓기는 모습은 아닙니다. 네. 자산기가 완벽한 백집은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박지현 선수는 지금 계속해서 네, 상변 쪽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강다정 선수의 입장에서는 상변에 돌만 안정이 되면은 이 우변과 하변의 모양은 내가 좋지 않느냐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네요. 네, 박지현 선수는 지금 상변이 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상변을 공격하다가 중앙이 두터워지면은 하변 쪽으로는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우변 쪽으로도 우변의 모양이 아주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겁니다. 네. 지금 현재는 우변 쪽의 흙 모양이 좋은데요. 네. 과연 이 바둑이 끝났을 때 우변 쪽이 다 흙집이 될지 궁금해요. 예. 지금 끄는 것은 강다정 선수의 그 힘을 보여주는 한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붙임 젖히고 젖힘 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끊었어요. 지금 박지현 선수도 뭐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저 수는 지금 보니까 나오면은 이겼다는 얘기인가 아닌 것 같아요. 나오면 뚫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축작문 안 되면 나오겠다는 얘기 같아요. 오, 뭐 시니어 기사들 중에서 그 선홍욱 구단 같은 경우가 축작문 안 되면은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박지현 선수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나왔습니다. 뚫습니다. 네, 초반부터 두 기사가 서로 기세가 맞붙었는데요. 네. 지금 단수를 치고 나올 때 단수를 쳐도 이거 나오면 그만이다 이겁니다. 축이 안 되네요. 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 이거 지금 나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할 것 같아요. 이거. 네. 축머리를 쓰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제가 보니까 한눈에 보이는 것이 이수를 둬서 상대방이 여기를 지키게 되면은 한 번 째고 나옵니다.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이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단수 치고 나올 때 단수 치고. 아까는 축이 안 됐지만 지금은 축이 되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이제 강다정 선수는 이렇게 하려는 의도인데 박지현 선수가 그것에 대해서 네, 과연 걸릴지. 네, 거기가 돋습니다. 백이 꽉 이어야 할까요? 네, 백이 꽉 있게 되면은 이때는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이쪽을 칩니다. 그리고 나올 때 단수 치고 나올 때 단수 치고 나올 때 단수 치고 나오면은 단수 칩니다. 여기를 따내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아, 귀 쪽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젖혀서 응수를 물어본 것은 다음에 이렇게 두게 되면은 오히려 이 속점이 좀 괴롭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나는 다 살아있고 백은 오히려 이 모양이 다 깨지고 나면 집이 어디 있느냐 하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래서 거길 이었는데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중앙의 모양은 백이 상당히 좋지만 좌상기 쪽은 엄청나게 무너질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원래는 백의 진영이었는데 네. 자산기 쪽에 피해가 클 것 같은데요. 네. 과연 강다현 선수가 어떤 식으로 좌상기를 무너뜨릴지 거기에 결과를 보고 제가 여기 결과는 백에 성공했다 아니면 흑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두 기사 모두 강심장들인데요. 예. 일단 흑은 좌상기를 뚫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과감한 선택은 프로바둑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거의 안 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강다정 선수와 박지원 선수는 뭐 기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바둑을 많이 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큰 승부에 불구하고 떨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 저도 예전에 한번 박지원 선수와 한번 지주옥심에서 한번 둔 적이 있었거든요. 네. 뭐 그때 하여튼 거의 300수 넘어가는 수순을 해서 나중에 승자 인터뷰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 거죠. 예.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인터뷰 생략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결과는 아, 제가 그 운이 좋게 제가 좀 이기긴 이겼는데 네. 그때 바둑을 보면서 아, 박지원 선수가 상당히 힘이 좋은 기사였구나 네. 라고 제가 알았습니다. 치열한 기쁨을 가진 기사인데요. 네. 지금처럼 입구자를 두는 것이 정수이죠. 저런 모양에서 배워볼 만한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백이 든 수로 한 점 잡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한 점을 잡게 되면은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걸 이렇게 잡게 되면요. 이것은 그냥 안 죽습니다. 이건 패맛이 있습니다. 놓고 나오면은 맞고 이때 끊습니다. 그러면 잡아야 되는데 이 돌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때 이쪽으로 칩니다. 아, 뒤쪽으로 네, 이 선을 치게 만드는 되면 건가요? 딸 수밖에 없는데 딸 때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건 패가 납니다. 네. 또 이 모양으로 만약에 이렇게 늘게 되면은 또 이쪽으로 쳐가지고 이제 패가 나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입구자 수가 참 떠오르기 어려운 수인데요. 예.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저런 정도 나도 알아 하는 분은 상당한 기력의 소유자시고 한 상급 이하 정도 되시는 분은 저런 수를 알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 박지현 선수에게 한 수 배운 걸로 치고 네,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단 흙이 시원하게 뚫었거든요. 예. 이 결과 어떻습니까? 네, 저 결과는 일단 뭐 백도 불만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일단 상대의 백의 모양을 뻥 뚫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를 빼서 다시 이 중앙으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저 결과는 일단은 흙이 좀 재밌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이후의 싸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싸움이 중앙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네, 흙은 무조건 나와야겠죠. 뭐 단수인데. 자산기 쪽에 그 101점이 고목나무에 매미가 붙었어요. 네. 그게 좀 아쉽네요. 네,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갑내기 두 기사, 과연 어떤 선수가 오늘 승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중앙 쪽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박지현 선수와 강다정 선수 서로에게 힘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힘 더 세다. 자존심이 걸린 것 같은데요. 네. 흙은 한 수 더 가이드를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는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단수를 할 수 있지만 중앙 쪽 백이 일단이 약해지기 때문에 단수 방향을 이쪽으로 잡았네요. 일단 백은 최대한대로 흙 석점을 괴롭혀야 됩니다. 네. 보통은 이쪽으로 뛰어나오는 거지만 네. 원래는 여기를 하나 붙여놓고 상립되는 것이 급소이기 때문에 이쪽을 하나 붙여놓고 나서 이쪽으로 갔으면 금상첨화인데 네, 이것을 좀 보류한 건 좀 아쉽습니다. 네, 그쪽은 눌러가는 수가 재밌는 수이죠. 오선 날일자가 자주 쓰이는 수입니까? 잘 안 쓰이는 수법인데 지금 이 수는
이쪽을 공격하겠다는 뜻입니다. 어. 이쪽을. 네. 상대방의 집을 지어주는 수이기 때문에 네.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예. 지금은 중앙 쪽 101단을 좀 늘어보고 있는 거네요. 젖혀왔어요. 뭐 과감합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박지원 선수도 끊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의도는 무엇이냐면 흑은 한 점을 단수를 쳐가지고 이쪽으로 단수 쳐서 쭉 밀어버리면 이 전체를 잡으러 가겠다는 뜻 같아요, 지금요. 정말 과감한 선택인데요. 네, 늘어야겠죠. 호되는 곳이 급소니까. 네, 흑도 이어야겠고. 이때 이제 백이 단도직은 밀어가면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이냐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냥 한 점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한 점을 죽인다가 하면은 자반의 넉점을 잡아도 그건 실패입니다. 네, 지금처럼 늘어가지고. 한 점이 워낙 요석이죠. 네, 그렇죠. 네, 막아서 이 두 점은 살리기는 좀 만만치 않아 보여요. 흑은 그 두 점을 이용해서 중앙을 두텁게 두겠다는 뜻같이 보이는데 거기까지 네, 갔습니까? 거기 미는 것이 일단은 왜냐하면 흑이 이쪽을 밀어가게 되면요. 흑이 이쪽을 밀어가게 되면 이걸 둘 수밖에 없는데 이걸 젖히면은 이걸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단수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을 둬놓고 나서 올 때 이런 식으로 혹을 치게 되면요. 네, 이 모양은 흑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막아가는 것은 일단 쌍방 급소의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흑도 젖혀서 지금 좌변의 흑석점을 이용해서 중앙의 백석점을 잡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 석점은 흑이 잡는 데 성공을 했네요. 네. 하지만 좌변 쪽 석점도 잡힌 거 아닌가요? 흑석점은 잡았는데 백도 좌변의 흑석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네, 거기도 선수가 됐죠. 손을 빼게 되면은 석점을 먼저 단수 치고 이을 때 단수 치게 되면 양단수로 죽어버리게 되겠죠. 일견으로는 백이 틀어 막으면서 백이 좀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백은 그쪽을 잡았는데 저게 그냥 죽었으면 백이 만족인데 훗날 여기가 좀 기분이 나쁜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나서 올 때 여기 붙이는 백 같은 등등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수의 이마를 다 깰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여기를 오게 되면 또 이렇게 막아가지고 나오면 이렇게 막아서 이걸 다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빗장갑을 두지 않고 한 칸 뛰는 것이 보통인데 아마 자반에 밀고 들어갈 때의 수익기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저 수는 지금 한 건 넓힌 수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들어오는 수를 일단 유도를 한 건지도 모릅니다. 저렇게 옴으로써 저거 싸우는 척하다가 우변을 뭔가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뜻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눈목자는 겁이 나서 네, 두려면 용기가 필요한 수인데요. 네, 그러자 백이 또 바로 그 사이를 가르고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기사는 제가 보니까 전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옛날에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싸움이라면 밥 먹다가도 뛰어나가서 싸운다. 그렇게 전투를 좋아하는 기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끊지 않고 젖혔네요. 끊는 수는 늘어도 지금 젖힌 그 자리를 들어가서 그 모양은 백이 좀 무리겠죠.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쳐왔습니다. 잊지 않고 또 젖혔어요. 네. 저 의도는 강다정 선수가 수를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 지금 죽은 네, 지금처럼 이어둬야 되는데 저 석점을 이용해서 우변을 크게 에워싸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석점이 잡히더라도 우변 쪽이 흙집으로 굳어지면 이득이다라는 생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석점이 잡혔네, 흙이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쪽으로 밀고 나올 때 보통은 3-3으로 받아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3-3으로 받으면은 흙이 밀고 나오고 이쪽 나왔을 때 이 싸움에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처럼 막았는데 그 모양은 내 거기 붙이는 수. 제가 좀 기분 전에 나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 수가 워낙 기분 나쁘죠.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네, 호구되는 곳을 가만히 나오는 것도 선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선수가 됩니다. 백의 입장에선 좀 기분 나쁜 활용을 당하고 있네요. 네. 아, 그렇게 받아야 됩니까? 네. 제가 볼 때 여기서 흙은 빨리 여기를 해야 돼요. 여기를요. 여기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럼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걸 빨리 막아놔야 됩니다. 이거 선수예요. 왜 선수냐면 손을 빼면요. 이걸 찌르고 나오고 막으면은 여기를 끊어가지고 여기를 끊어서 아주 곤란합니다. 단도 치면 이거 나오는 수도 있지만요. 일로 치고 따낼 때 이것만 이어도 이게 다 죽어버립니다. 지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노려야 되는데 네, 거기를 노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거기 둔 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쪽을 빨리 해야 되는데 네, 거기를 지키게 되면은 이곳은 좀 흙이 조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흙에 걸렸는데 백에게 빼앗긴 꼴이 되었네요. 그렇죠. 그 자리를 급소를 가고 이을 때 눌러뒀으면은 우변이 거의 다 흙집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흙이 뒤늦게 그쪽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저 교환을 일단 손해봤습니다. 아, 이런 거 올 때 참 받기 까다로워요. 네, 이것은 이제 우변 쪽, 네, 우하기의 모양을 삭감하는데 일종의 한 가지 수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응수타진인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호구로 막는 것이 보통이고 이때 젖히거나 붙이는 것이 보통이죠. 껴붙이거나 그렇죠. 지금 좀 껴붙이거나 아니면 젖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흙도 가만히 늘어두거나 네, 한 점을 잡는 것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근데 한 점을 그냥 잡는 것은 이 느는 수를 선수로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늘면은 이 수가 선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선수시켜주지 않겠다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수는 좀 과수 같아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한 칸 띄워도 이렇게 한 칸을 띄워도 나중에 여기 붙이고 나올 때 끊는 맥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처럼 두면은 흙 보고 받으라는 건데요. 네, 받아줄 사람이 아니죠. 강다정도. 네, 그렇죠. 밀고 나올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네, 또다시 화를 냅니다. 네. 강다현 선수 한 칸 띄워도 충분할 것 같이 보였는데 지금 늘어서서 이때 또 밀면은 대책이 없는데요. 이렇게 밀면요. 막으면 끊습니까? 네, 늘면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막을 때 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모양에서 이렇게 끊으면은 일로 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언뜻 보면 이걸 다 죽었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단도치고 놓을 때 이쪽을 막아버리면은
둘 수밖에 없는데 아하. 당구 치고 나올 때 이렇게 늘어버리면 이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쪽이 있었죠. 네, 지금 늘은 수는 이상한 수입니다. 박지연 선수의 위기인데요. 네. 근데 그럴 욕심을 수도 더 냈어요. 있습니까? 거기를 붙였는데 그 수는 그게 뭡니까? 가만히 찔렀으면 배기 곤란한 것 같았는데요. 멋을 한껏 낸 수 같이 보이는데, 네, 이어두게 되면은 저 모양은 지금 오히려 제가 보니까 저 모양은 흙이 좀 잘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물론 패를 내는 수는 있습니다. 아마 강다정 선수는 이 패 내는 수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찔렀으면 결정타였는데요. 네, 지금 찔렀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흙의 승리는 굳어졌습니다. 네. 좀 더 멋있게 들려다보다니. 예, 이게 이 바닥을 쳐다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요것도 좋은데 좀 더 멋있는 수가 없을까 해가지고 두다 보면 꼭 멋있는 수는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코우침 굉장히 멋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과연 결과는 좋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흙도 지금 멋있는 수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마 수가 시청자분들이 있을까요? 가만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눈 팔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멋있는 수가 보여요. 이제 강다정 선수는 이렇게 멋있는 수를 둬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그 멋있는 수는 사실은 박지현 선수도 반격하는 수단이 있거든요. 어떤 수가 중앙축에 숨어 있을까요? 네, 지금 띄우고 패하는 수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이제 곧 강다정 선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만히 으면 흙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수왕점 칩니다. 네, 거길 끊는 수가 있어요. 한 점을 따낼 때 준비된 대응책이 있나 보군요. 네, 이러고 그냥 이걸 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이어가지고 이렇게 돌 때 이으면은 이걸 이어서 수를 내겠다는 겁니다. 이제요. 그런데 박지현 선수도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된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저 모양은 서로 복잡하게는 나오고 있는데, 미리 제가 약간의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강다정 선수가 쓸데없는 손찌검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냥 찌르고 끊어버렸으면 아주 쉬운데, 쉬운 지금- 길이 있었죠. 네, 지금 이것은 멋있기는 한데 결말은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술 점수는 높지만 기술 점수는 조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강다정 선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술 점수는 아주 점수 많이 땄어요. 근데 기술 점수나 결과적으로는 저것은 약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네, 또다시 패싸움을 하게 됩니다. 네, 거기 어마어마하게 큰 패가 있죠. 그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아직도 폐해 형태인가요? 지금은 패가는 아닙니다. 이제 이미 흙이 다 죽었습니다. 대신 흙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변에 이쪽에 이제는 흙의 모양을 쌓았다 이겁니다. 이제 애초에 중앙을 뚫었더라면 흙의 승리가 유력해 보였는데요. 그렇죠. 그쪽을 뚫었으면은 별일 없이 이것이 다
박지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이걸 두고 나서 이걸 밀고 나오는 것도 선수가 됐지 않습니까? 흙이 연결을 할 수가 없죠. 네. 지금 젖혀야 되는데 또 젖힐 때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여기서 흙이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좌변 쪽의 흙집이 줄어들겠네요. 네, 흙은 빠지거나 호고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단수 치고 이어두면은 또 수가 있어요. 우변 쪽에 저희가 봤을 때 초반에 네. 흙의 진행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전투가 벌어지다가 이렇게 집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있게 되니까 우변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바둑은 흙이 좋은 바둑에서 역전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아, 거기까지 들어갑니까? 네. 이제는 흙은 그냥 지킬 수는 없어요. 우변이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 잡으러 가보는데요. 이젠 강다영 선수가 오래 화를 내고 있죠. 또 패가 날 것 같은 조짐입니다. 이 바둑은 시종일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상기에서 시작된 전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시니어 기사들 중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와 패하는 걸 좋아하는 기사가 선흥호 구단과 김일환 구단이 아주 패하는 거 싸우는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뭐 박지현 선수와 강다영 선수 이 두 기사가 뭐 선흥호, 김일환 버금가는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선흥학 구단이 패를 워낙 좋아해서 네. 패능욱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들은 적이 있어요. 패능욱, 페이란 그 두 기사가 그렇습니다. 아, 실제로 있는 별명이군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붙인 별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태가 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예, 그렇죠. 바둑이 더 재밌어지죠. 흙은 이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자, 여기서 바로 패를 걸어가지 않는 이유는 패감이 흙이 많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있어도 일단은 이 우변 쪽에 바로 우하기 쪽에서 이 둔수가 크다는 겁니다. 이제 네. 끝내기로. 네. 하변 쪽에는 백이 끊어간다면 패가 되겠죠. 네, 그렇죠. 지금은 흑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 한 점을 빵 따내고 싶은데 지금 바둑이 우변에서의 실패 때문에 여기 비마 달리는 이런 끝내기 등등이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지금. 흙이 입구자 네. 둔수는 백이 눈목자 수를 방어한 수겠고요. 흑은 여기를 한 번 더 밀어둬야 됩니다. 안 밀어두면 이렇게 밀는 게 선수가 돼요.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네. 두 기사는 2018년에 바로 이 지지옥션배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강다정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만약에 박지현 선수가 오늘 이기게 되면 그때에 서력을 하게 되겠는데요. 네, 오늘 박지원 선수가 이긴다면은 그 당시의 그 패배를 서력하게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다정 선수는 지난 대회에도 출전을 했습니다. 총 3번 본선 진출한 경력이 있고요. 지난 13기에서 김기현, 김동엽 선수에게 2연승을 거둔 바 있죠. 박지현보다는 사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2대 때 네. 그때 정말 신의 대회 아니었습니까? 네. 3연승을 거뒀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그리고 또 4회 대회 때는 4연승. 오. 이 대회와 인연이 깊은 선수입니다. 박지원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 대회는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하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총 7번 본선에 진출한 적 있고요. 이거 실수했습니다. 지금 흙이. 이수게 어떻게 된 지금 거죠? 이걸 단수하는데 여기 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치면 이거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또 패를 하고요. 네. 지금 강다은 선수 지금 거기 깜빡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중앙 쪽에 백이 끊으면 네. 중앙 쪽 흙이 일단이 잡히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양단수를 흙이 먼저 쳤지만 백도 또 노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쪽이 26집짜리인데 뭐 하변이 크다 하더라도 26집 이상은 안 되겠죠. 흙이 실수가 나왔네요. 계속 싸우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중앙을 잠시 깜빡한 것 같이 보입니다. 워낙 전투가 치열해져요. 지금 백이 패를 하고 있는 거는 패를 걸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좀 굴복을 시켜서 이득을 보겠다는 건가요? 패를 이기겠다는 얘기죠. 네, 이 패가 훨씬 크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못 견디고 그쪽을 뒀습니다. 백은 그렇게 되면은- 중앙 쪽을 잡을 수 있었지만 네. 이 패를 이기는 것이 더 득이다라는 얘기네요. 네, 어쨌든 이걸 따내게 되어가지고는 뭐 자변내 그 대신 이제는 백도 흙도 이쪽을 바라봤기 때문에 역을 당해서도 바둑은 상당히 미세해졌습니다. 두 기사 참 끈끈하네요. 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은 역전됐어요. 백이 조금 유리할 겁니다. 원래 초반 흐름은 흙이 좋았었는데요. 백이 여기서 이 끄는 건 대실수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를 껴붙였어야 돼요. 여기를 붙였어야 돼요. 여기를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기를 붙여가지고 이걸 젖힐 때 그때 나와서 오고 이걸 두면요. 이걸 이으면 이걸 끊어먹는 것이 선수가 되거든요. 그건 대실수입니다. 지금. 당장 나와 끊는 것은 안 되지만 네. 껴붙였으면은 저런 모양은 2에 붙이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기가 막힌 수가 있었네요. 그냥 끊어 먹어서는 다시 흙이 조금은 좋은 바둑이 됐습니다. 네,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 거기 다 껴붙이는 수 보여줬으면 기가 막힌데요. 네. 이제는 막아두겠죠. 그렇죠. 이 좌귀의 일선에 젖혀서 하는 수는 패하는 수는 있지만 접패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형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형세는 아주 미세한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흙이 조금 우세한 가운데 미세합니다. 지금쯤 두 기사가 정신이 없겠어요. 서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았거든요. 네. 옛날부터 그런 바둑 있지 않습니까? 큰 바둑에 명구가 없다 그러는데 두 기사 모두 이 기전이 사실은 상금이 1억 2천이나 돼요. 사실 저의 동료 기사들인 여자 기사들은 이 대회가 딱 통지서가 오면 그때부터 갑자기 공부를 하고 싶어지는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본선에 합류하고 싶은 기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둔수, 이수가 지금 그 끼우는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수로 여기를 이었으면은 획승인가요? 한 집반에서 반집, 최하 반집은 흙이 이겼는데요. 네. 지금쯤 돼가지고 다시 또 패가 납니다. 저게 또 또 패가 납니까? 묘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박지현 선수가 뭐 묘기 대행진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기사가 우리 바둑 팬들을 위해서 참 재미난 모양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강다정 선수가
묘기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네요. 가만히 이었더라면 흑승이었는데요. 네. 이건 지금 또 묘수가 있습니다.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어마무시한 패가 됐습니다. 마드풍 틀어서 세 번째 큰 패가 났습니다. 네. 이거는 백의 꽃놀이패 아닌가요? 뭐 백의 꽃놀이 패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흙은 아까 이쪽을 도는 이유가 여기 찔러 놓으면은 이거 다 놓고 따먹어야 된다. 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 수가 있었다고 지금 주장을 할지 모르는데 수가 해석하기도 안 되는 것이었죠. 흙은 백 보고 이으라고 한 그렇죠. 건데 아닌 이으면 거네요. 그때 이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 그러면 아마 두 집반 정도 내지 세 집반 정도는 이겼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초읽기에 몰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버티려고 하다가 오히려 박지원 선수의 그 역습에 말려들었습니다. 네. 지금 아주 어마무시한 패가 됐죠. 두 기사 모두 후반전 뒷심이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고요. 네, 지금 그쪽을 끊었는데 백감이 백축이 많은 거 아닌가 예. 싶은데요. 패감은 이제 흙이 없죠. 못 봤습니다. 네, 지금 여기도 두 패감이 있죠. 여기도 또 패감이 있죠. 또 여기도 패감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패를 못 버텼는데, 네, 이렇게 돼가지고는 바둑은 다시 역전됐습니다. 중앙은 네. 패가 아닌 거죠? 이제 거기가 마지막 승부인데요. 이게 묘하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묘하게 양자충을 해가지고 수가 안 납니다. 넘어가는 수가 성립합니까? 네, 이제 먹여치고 막아야 되는데. 중앙 쪽에 흙이 이으면 일견 백도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승자가 결정됩니다. 네, 저게 양자충으로 해가지고 묘하게 손으로 안 납니다. 떨리는 순간이에요. 네, 흙도 될 것처럼 보이는데 네. 야속하게도 운명은 네, 박지원 구단에게 네,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강다장 선수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일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흙이 사실 중앙 쪽에서 나와서 끊었더라면 네. 거의 결정타였거든요. 지금 흙이 이길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강하게 몰아붙이다가 박지원 선수의 반격에 휘말려서 바둑이 알 수 없는 바둑이 계속 되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네, 여기죠. 백의 승리입니다. 네, 여기서 흙이 더 이상 수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바둑은 박지원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박지원 선수 오랜만에 지지옥 시험배 본선에서 바둑팬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대구 초반부터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강다영 선수와 박지원 선수가 뭐 바둑을 두는 것이 아니고 팬들에게 뭔가를 좀 보여주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이 보입니다. 어쨌든 박지원 선수로서는 아주 기분 좋은 승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강다영 선수 네, 아쉬운 일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대국은 바둑팬들에게 한 판의 선물 같은 대국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